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어준, 이 김어준이 채널A 사건이라고 하죠. 채널A의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이 왜곡된 방송을 해서 이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김어준에 대해서 흔히 이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통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은 형사상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합니다. 이 형사상 경찰에 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김어준에 대해서 경찰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이동재 기자가 김어준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법의 민사 3단독 장민경 판사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동재 기자는 1억 원을 손해배상해 달라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 판결에서는 500만 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이동재에 대해서 이 채널A 기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해서 방송을 했고 이 방송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10여 차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어준이 채널A 기자인 이동재가 검찰과 결탁을 해서 한동훈 당시의 검사입니다. 이철 신라젠 대표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이 이철에게 접근을 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 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동재 기자가. 이게 모두 지금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도 무죄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김어준이. 그걸 방송을 10여 차례를 계속했다. 이걸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한동훈과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짜고 이렇게 유시민을 괴롭힐 목적으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 해라. 이게 지금 이야기가 돼서 민주당 쪽 또 당시에 검찰에 문재인 쪽 검찰 모두가 지금 관계가 돼서 모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게 지금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이 김어준의 왜곡 방송, 거짓말, 방송을 왜곡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까지 하고도 이 재판부가 500만 원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김어준이 상당히 이런 시기에 한 2달 전에 이 방송을 하기 한 2달 전에 자신이 이 녹취록과 이 편지를 모두 입수를 했다. 2달 동안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서 모두 왜곡을 한 겁니다. 그 편지나 녹취 내용까지 모두 왜곡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10여 차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5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이 사건으로 김어준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받은 명예훼손, 이동재 기자는 채널A 기자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은 엄청난 혼란, 이 가짜뉴스 하나로 그 혼란을 생각을 한다면 이 사회적 비용은 수십억, 수천억에 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퍼뜨린 김어준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500만 원 벌금입니다. 지금 2심, 3심에 가면 더 깎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입니다. 검찰이 한동훈이 지금 노무현 재단의 그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유시민도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유시민도 지금 2심 중인데 깎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이제 이동재 기자가 형사상 김어준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 명예훼손은 주로 경찰에서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입니다. 김어준을 한 차례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10월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판결문에 따르면 김어준이 10여 차례 이상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김어준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입니다. 문제는 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지금 김어준과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김어준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날짜 연기를 거듭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어준을 소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에 대해서 500만 원 벌금을 때렸고 1심에서 김어준을 소환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형법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천만 원까지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은 최근에도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관련해서 국민의힘 여당 의원 삼선 의원이 개입이 되어 있다. 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그런데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가짜뉴스는 연쇄살인범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짜뉴스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계속 퍼뜨립니다. 이 김어준도 10여 차례 이상 이 채널A 사건을 왜곡 방송을 했습니다. 채널A 사건뿐만이 아니라 서희초등학교 이 교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김어준의 가짜뉴스는 한두 번도 아닙니다. 가짜뉴스는 퍼뜨리는 사람이 계속 퍼뜨리고 또 가짜뉴스 한 건을 퍼뜨리게 되면 그걸 계속 거듭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걸 언론 행위로 봐야 하느냐, 그렇다면 기존의 언론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고 기존처럼 언론이 취재를 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확인을 했는데도 오보를 하는 경우 거기에 준해서 보게 되면 이 벌금을 지금처럼 몇백만 원만 해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사에서 검증을 했는데도 오보가 나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 명예훼손이 발생을 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해도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해온 판례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기자는 참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언론의 오보와 이 가짜뉴스가 같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짜뉴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김어준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수천억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이렇게 돈을 벌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기존의 언론에 있어서의 오보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론도 아니고, 이건 아예 대놓고 정치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건달이냐 일반인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반달이냐라는 이런 영화 속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의 예를 듭니다. 이 김어준의 유튜브는 이건 언론도 아니고 무슨 정치 활동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돈 벌기 위한 그냥 쓰레기 방송입니다. 쓰레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좋은 유튜브도 있고 쓰레기도 있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존의 언론의 보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개와의 차이입니다.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언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존의 언론에 준해서 이렇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직 인터넷에 의한 이런 명예훼손,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지금의 판결로도 엄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5천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이 피해는 수천억 원인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은 김어준을 소환 못합니까? 소환해서 조사했는데도 증거 불충분입니까? 그러면 이 김어준의 이번 판결문을 보면 지난해의 경찰 조사는 완전히 잘못된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이 경찰 책임지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지금 검찰이 과거로 치면 재수사 지시입니다.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김어준을 소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사에 대한 언론의 중립, 언론의 독립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뭐 기자를 소환할 때는 언론사에 요청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언론인입니까? 김어준이 방송인입니까? 김어준은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환경도 빨리 바뀌고 제가 오늘 아침 좀 전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보기 힘든 야당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빨리 적응을 해서 법이 빨리빨리 만들어지면 좋은데 국회의 입법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검찰, 경찰,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맞게 처벌을 하고 현실에 맞게 법 적용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언론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사기 장사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참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쳐다봐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왜 김어준을 소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김어준이 무슨 신성불가침의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검찰, 이제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현행범, 연쇄살인범처럼 바로 체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오늘 퍼뜨린 사람은 내일 또 이 방송을 되풀이합니다. 또 가짜뉴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가짜뉴스는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퍼뜨리는, 계속 방송을 거듭하는 이런 속성을 보입니다. 놔두면 계속 범죄가, 계속 범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존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모범 사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재판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판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언론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반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기꾼으로, 사기로 장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가짜뉴스는 살인의 버금가는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체포를 하고 바로 구속을 하고 손해배상금은 10억, 100억씩 때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사기를 치고 이렇게 장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시도를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이 가짜뉴스, 명예훼손, 왜곡 보도 이 부분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나온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때입니다. 경찰, 검찰, 판사 마음을 다 잡고 이 부분은 엄벌해야겠다. 이건 정말 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다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엄벌에 처할 시도를 해야 합니다. 김어준을 왜 당장 소환하지 못합니까? 왜 당장 체포하지 못합니까? 왜 당장 구속하지 못합니까? 왜 당장 5억씩, 50억씩 손해배상 판결을 하지를 못합니까? 제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제가 뭐 요즘 와서 쇼츠도 제작을 많이 하니까 민주당 지지층, 김어준 지지층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김어준의 이 가짜 뉴스, 가짜 방송에 대해서 500만 원 벌금이 합당한 것입니까? 김어준을 경찰이 아직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법치입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친지들과 함께 이 김어준에 대해서 또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저보고 김어준은 유튜브에서 구독자도 많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시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유튜버가 어떻다, 김어준이 꼭 어떻다, 이런 개인과 어떤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짜뉴스는 과거의 언론사에 의한 오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연쇄 살인범입니다. 놔두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왜 체포하지 않습니까? 왜 소환하지 않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